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역대급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호텔 신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고요. 또 면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세를 감안해서 주가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호텔 신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지난주 후반부터 그런 낌새, 그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 나오긴 했는데, 지난주에도 LG 생활건강이라는 대형주가 실적을 잘 못 내놓으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오늘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1조, 영업이익이 77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80% 이상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닝 쇼크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좋은 화랑장은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다라는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중소형주, 대형주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뭐 인건비의 증가, 그리고 면세점의 고정비가 증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채화 재고라고 합니다. 채화 재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땡처리 물량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재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연말로 갈수록 조금씩은 수급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장에는 낙폭이 좀 크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호텔 신라 같은 기업은 중장기로 봤을 땐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밀린 부분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땐 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화 재고가 증가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봉으로 살펴봐도 지난 거래일보다 정말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호텔 신라가 이제 많이 오늘 주가 하락을 하면서 증권사에서 여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레포트가 10개도 넘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7만 원, 8만 원, 9만 원 현재가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면 실질적으로 좀 매도 레포트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대로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호텔 신라가 이번 3분기 때 실적이 많이 돌아서지 않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항공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오프닝이 돼서 중국 쪽에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항공 수요가 따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중저가 항공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수혜라기보단 이제 매출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이 너무 과한 상태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와서 조금 놀라셨을 텐데 이 호텔 신라를 무슨 테마주처럼 매매하진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관점에서는 버티자의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7만 5천 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3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만 8천 원으로 잡아드릴게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낙폭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호텔 신라 어쨌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고 지금 호텔 면세 쪽에 호텔 레저 쪽에서는 매출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면세 쪽에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복구가 되고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버티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손절 라인 5만 8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이슈가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골프존입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실적은 부족하지만 가맹점 수와 라운드 수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살펴보기도 했고요. 또 7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골프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이슈였죠. 3분기 매출이 1,700억에 영업이익이 27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영업이익이 38.7%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 거죠. 앞서 말씀드렸었던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적이 아닌 성장성을 보고 주가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은 실적에 좀 더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프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주가 자체의 흐름이 제한적이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신제품을 내놓고 업그레이드 제품을 출시하면서 광고비가 늘었었던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그레이드 제품이 출시가 되면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매출로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비용 통제가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보지만 오늘 이제 낙폭이 지금 장후반부에 조금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7년 만에 나온 신제품에 대한 기대 모멘텀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제품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많이 빠지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실 텐데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석적으로는 한번 자르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보유를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골프존 같은 경우 오늘 낙폭이 굉장히 좀 낙폭이 좀 과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 신라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면서 팍 깨졌어요. 팍 깨지는 것을 보면서 같이 겁이 나서 투매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때는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 비용 통제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만큼 사용한 것에 대한 매출이 하반기 때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이 투비전 NX라는 업그레이드 제품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가맹점들도 대부분 다 업그레이드를 신청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맹점 수와 이 투비전 NX의 매출 단가를 좀 곱해보면 지금 골프존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긴 하지만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골프존에 대해서도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라인은 8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메가 MD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미래 교육 사업에 모두 7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 속에 지난 거래일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일에도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7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상승할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메가MD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사실 이 3년간 77조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이 현대그룹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쪽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35조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3년간 77조를 투자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금액이 온전히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교육 관련주들은 한 단계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메가MD를 비롯한 교육 관련주들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가MD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유하신 분들보다는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와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9월 중순부터 9월 말경에 이제 저점을 잡고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은봉이 떨어지면서 오늘까지 좀 불안정한 흐름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무언가 내가 가져가는 포지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앞서 우리가 분석해봤었던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메가MD 같은 경우는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테마주로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3년간 77조 투자 소식 자체를 놓고 보자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만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교육 테마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가 어제 오늘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해서 음봉이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가MD에 대해서 이슈가 나온 이후에 또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이걸 단타, 그런 테마성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매수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00원대로 잡아드리고 지금 버티자 가격은 제가 조금만 버텨서 목표가는 조금만 수정을 드리자면 목표가는 2,450원으로 수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